제목이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4단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이제 그 힘들다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만 해도 야, 내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직장에 와 보니까 저 인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런데 문제는 저 인간은 꼭 내가 이구청으로 옮기면은 이구청 따라오고 이부서로 옮기면은 이부서로 따라오고 야, 저 인간만 없으면은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할 텐데 정말 나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지금 32년째니까 그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기 싫은 인간들을 전부 다 청소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저도 힘들어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애들 키워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얘들이 한 9개월 정도 되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 윤곽을 얼굴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얘들이 낯가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낯을 가리기 시작하고 한 1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멋대로 굴기 시작합니다. 한 1년 반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간신히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돼, 아니야, 안 먹어. 이렇게 개기는 것부터 배웁니다. 반발하고 이렇게 엄마는 좋게 이제 소통을 해보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멋대로 굴고 한 3살쯤 되면은 얘가 얼마나 또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세지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죠. 얘가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누굴 닮겠습니까? 다 엄마 닮고 아빠 닮지.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한 4살쯤 되면은 얘가 이제 거의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리고 뭘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도 다른 애들하고도 나눠 먹지도 않으려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전부 내 거야, 다 내 거야. 거의 투기꾼 같은 아주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왜 이렇게 벌써부터 욕심을 부려? 이렇게 하지만은 걔가 머리에 피가 말라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 아니고 스스로 엄마로부터도 독립하고 삐져나가려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소통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보통 자기 편하자고 고분고분한 애들, 우리 애는 너무 착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안 좋은 말로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개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 개겨보지 못하면은 꼭 나중에 30살 돼가지고 50살 돼가지고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또 조현병이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어렸을 때 그러는 게 낫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계기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본능이지만 2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타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2단계입니다. 사회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놀 때도 장난감이고 먹을 것이고 전부 다 내 욕심만 차리고 막 너 손대지 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내만 좋자고 이렇게 굴면은 친구가 삐져가지고 내가 놀고 싶을 때 안 놀아주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하고 같이 놀려면은 좀 양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사회성을 이렇게 익혀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좀 편하고 제대로 살아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싫어합니까?
사람들을 날 때리는 걸 싫어하고 내 걸 뺏어가는 걸 싫어하고 날 욕하는 걸 싫어하고 비난하는 걸 싫어하고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더군다나 죽이는 거 더 싫어하죠. 그런 걸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나를 예뻐해 주는 걸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걸 좋아하고 미소 지어주는 걸 좋아하고 친절한 걸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또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 커피까지 사주면 더 좋아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싫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내가 그렇듯이 타인도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적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너무 좋은 소리 한다고 옆에 사람들 동료들이 막 아부한다고 그러는데 아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직장에 오니까 주임님 머리 하셨네요. 아주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통에 아주 훌륭한 스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부도 해야 되고 고무 찬양 얼마든지 고무 찬양 해도 됩니다. 국장님, 청장님 고무 찬양 아무리 많이 해도 국가보안법을 안 걸려듭니다. 고무 찬양 해도 됩니다. 그것이 2단계 사회성 교육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3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3단계. 3단계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같지가 않구나. 각자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구나. 보통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걸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신문사에서도 이제 오랜만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출제위원들끼리 이제 부서가 다른 친구들끼리 1박 2일 호텔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시험지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제 머물러서 같이 출제하면서 저녁에 같이 이제 소주 한잔을 하는데 이제 각기 이제 같은 회사에 있지만은 다른 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어떤 친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그 후배는 아무리 자기를 봐도 인사를 할 줄 몰라 한 번도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친구도 그래.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1층부터 6, 7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친구는 한참 저보고 후배인데 얼굴 본 지도 벌써 몇십 년 됐는데 볼 때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쟤한테 무슨 실수를 했지? 쟤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무슨 마타도를 듣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번체맞춰 소 닭보듯 하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우리처럼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고양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실은 누군가하고 아주 편한 소수하고는 아주 편하게 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되면 소 닭보듯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는 그게 서툴고 아주 고양이처럼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고양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면은 강아지들은만 꼬리를 흔들고 방방 뛰고 난리인데 고양이는 니 오냐? 난 잘난다 이러잖아요. 그게 특별히 주인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게 고양이의 특성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그걸 알아가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3단계. 거기서부터 사람은 소통의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소통의 성숙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라는 것은 모든 종교 사상에는 핵심이 황금률이 있잖아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우하라. 이것이 모든 고등 종교의 황금률. 그런 게 이제 타인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면은 3단계부터는 나도 편하고 조직도 편하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3단계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서로 이제 이렇게 토론 문화도 제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부간에도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죠. 하이 히틀러 하듯이 하나로만 가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부부간에도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부들은 별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터질 때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안 싸우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잘 싸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스포츠 게임처럼 쿨하게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좋거든요. 토론도 잘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역사가들도 조선시대에 뭐 당쟁 서로 당파 싸움 싸우고 우리나라 지금도 뭐 갈등,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선시대를 그 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아주 고차원의 사회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게 무슨 왕이 있으면 사가론이라는 것을 두고 지금도 민주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도 무슨 누가 대통령을 되면은 누가 함부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도 그러는데 예전에 제도적으로 그 밑에다 딱 사가론을 두고 왕이 뭐라고 말만 하면 아니 되옵니다 계기도로 이렇게 제도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왕 군신 간에만 견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신하들 간에도 동인, 서인, 남인 이렇게 노론, 소론을 이렇게 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만세일가라고 한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도 오늘날까지도 저렇게 답답한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중국처럼 너무 한 사람이 봉건 너무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아니 되옵니다 하기만 하면 목을 쳐버리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중국 같은 사회는 대단한 사회 같지만은 소수의 뭐 당나라, 송나라만 빼고는 오래된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을지문덕하고 싸운 그 대단한 수양제도 2대를 못 가고 천하를 호령한 진시황도 2대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정적인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조 말에는 뭐 자기들 세도 정치 하느라고 개판 쳐가지고 나라를 망조를 들게 했지만은 그걸 빼면은 나름대로 우리처럼 서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삼국시대도 고구려 신라 백제도 다 1000년씩 가고 고려 조선도 500년까지 가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것을 이룬 겁니다. 서로 견제와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서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가 음으로 양으로 다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어떤 사람이 힘이 세거나 배경이 좋거나 어떤 사람이 학력이 아주 뭐 박사거나 더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더 말빨이 세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식으로 음으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기가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세게 말펀치를 날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팀 회의를 해도 부회의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아이디어가 많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좋지만은 전부 다 한 사람만 오직 말빨이 세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게 설사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IQ 150인 천재라 하더라도 천재보다도 자유 언론 시장이 형성되면 자유 언론이라는 것은 IQ가 2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유롭게 흘려야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그런 식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중랑구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던데 그런 식으로 변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토론 문화 같은 것도 100분 토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사생결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지 배움의 자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토론 문화도 생사결단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은 생생지생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 토론 이런 걸 토론 문화도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은 적어도 한마디도 상대방 얘기는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다음부터 출연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 룰을 적용해가지고 적어도 아무리 적군처럼 여기더라도 반대편이라도 10% 정도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칭찬해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그런 식으로 자유시장이 흐르게 해야 그 사회가 비전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멋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3단계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름 차이를 인정하고 나면은 상대방을 시비를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조직원이 전부 다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 않고 뭐 어떤 인간은 좀 더 이쁘고 어떤 인간은 저 인간은 좀 보기 싫어 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성향이 맞기도 하고 기질이 맞기도 하고 취미가 맞기도 하고 가치관이 맞기도 하고 전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다름을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을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3단계를 제대로 모를 때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상대방한테 삿대질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다름을 분명히 안다면 자기 얘기를 말하는 화법을 아이 화법을 쓰는 건 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래. 그리고 힘들다도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 힘들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도 3단계를 제대로 하면은 그리스도 만약에 1+1 그럴 수도를 믿게 됩니다. 그럴 수도. 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이러는 게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이 히틀러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 아 그래 맞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언론을 물꼬를 터줘가지고 백가쟁명의 의견, 아이디어가 속출하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게 천재 150보다도 높은 IQ 2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조직이 가장 이제 아이디어가 속출해서 가장 멋진 조직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4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4단계. 4단계는 이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물론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직책인데 예수님께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20세기에 가장 빛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꼽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휴직하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공동체에 산 16군데를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제가 순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간디하고 한국의 간디라면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인데 그분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설봉선사인데 가장 세 분은 다 공동체에 살면서 설봉선사도 가장 제자를 많이 길러냈고 늘 말만이 아니고 질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세 분이 공통 짭이 있습니다. 공통 짭이 뭐냐면은 세 분 다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서 똥통 청소를 맡았습니다. 똥통 청소. 화장실 청소. 요즘 같은 수세식도 아니고 푸세식.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화장실 청소를 작정을 해서 맡아서 그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제대로 완벽한 자긍심을 가진 분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똥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분들은 열등하지 않다는 것, 확실히 나는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낮은 대로 상선약수처럼 낮은 대로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근기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섬기려고 그걸 너무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섬기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나를 아주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나를 막 성격 인격 장애가 막 나를 뭐 굉장히 괴롭힌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기 존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타인만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놓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이제 소통에서 최고의 달인은 누구냐? 진정한 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하트마 간디, 남강 이승훈, 설봉선사를 얘기했지만은 그분같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쿠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쿠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은 누가 와서 민원실에 와가지고 막 악을 쓰고 떠들고 뭐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소통의 달인들은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심리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아, 너무 힘들구나. 저 사람은 평생 피해의식에만 젖어 살아와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지금 너무 평생의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그 분노의 아픔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원수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애가 투정을 벌이거나 하면 왜 이래 애가고 뺨따구를 때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고, 애가 지금 뭔가가 지금 뭐가 불편하구나, 뭔가 힘들구나, 힘든 것을 아는 겁니다. 뭔가 힘들어서 이러는구나, 뭔가 대단한 내가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걸 알면서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난 사람이 그냥 창문 그냥 열고 그냥 2층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냥 머리를 박아버리고 싶을 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저 사람에게 밑에서 이부자리가 되어서 쿠션이 되어주는 사람, 소방관들처럼. 그리고 상대방이 투정을 부리도 투정을 부릴 수 있게 쿠션이 되어주는 사람, 베개가 되어주는 사람. 조직에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의 자석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끌어들이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명한 사람들뿐이 아니고 그런 소통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나 소통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1단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애들이 뭐 3살 4살까지 땡깡만 넣고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하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대로 가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최영구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봐라, 니들 노인들 저 모습 봐라, 니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적꼬라지 된다, 잘 빠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할 줄 모르고 몸은 어른이 됐지만 3살 4살 때 땡깡 부리는 그 수준에서 계속 70대고 80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만 세고 말은 안 통하고 자기 얘기만 할 줄 모르고 경청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배워야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 삶에서 이것은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삶의 행복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늘 뭐 막 배우는데 열정적이지만은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32년이나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들 막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인간들 안 보는 곳에 어디 갈 수 없을까, 그래서 1년이면 휴가란 다 모아가지고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늘 많이 다녔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막 한 달씩도 그냥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슬그머니 그래요. 제일 이렇게 나오는 생각이, 내 앞에 이렇게 샹그릴레가 펼쳐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그렇지?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확 설산에 있으면 이게 완전히 천국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기쁨도 없더라고요. 고통도 없지만 기쁨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사람 속에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지옥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 우리 주변에서, 가족 간에,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워서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플 때 쿠션이 되어준다면 우리 공간, 지금 이 공간을 즐거운 천국 극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